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오늘 우리나라 땅에 지금 중국 간첩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하나가 터져나오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이 우리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서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내고 그 기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국으로 잠입했다가 방첩사령부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분할 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만약에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관공서나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다거나 훈련 정보를 빼내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분명히 100%의 확률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이름 모를 동네 감옥에 갇혀 실종될 겁니다. 중국 CCP 법전의 반간첩법은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간첩 행위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의 정의가 고무줄 같아서 어떤 이유든 우리 국민들을 잡아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드론 촬영은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죄가 적용될 수도 있죠. 실제로 지난해 5월에 중국에 거주하던 한반도체 관련 업체 주재원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덕분에 우리가 수십 수백조 투자해 만든 반도체 기술이 홀라당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순식간에 5년에서 10년을 벌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인이나 주요 시설 근무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가는 일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죠. 이뿐인가요? 우리 선관위는 물론이고 공수처도 중국 공안이 집 드나들 듯 들락거렸다는 증거 영상이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 SNS에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왕따가 되어버린 대국 중국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에 몰아세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득한 중국 스파이 매국노들의 이야기도 소상히 전해드릴게요. 먼저 잠시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스파이가 과연 하나였을까 싶지만 중국인 일당이 우리 군대의 기밀을 캐내기 위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 제주도에서 이 중국인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지난해 초부터 일찍이 현역 장병들이 있는 오픈 카톡방을 노렸다고 합니다. 군인으로 가장에 잠입했고 1대1 대화를 걸어서 군사기밀을 건네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포섭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강원도 양구에 있는 한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포섭됐다고 합니다. 부대에 인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밀반입해서 한미연합훈련 진행계획 등 내부 자료를 소상히 찍어 팔아넘겼다고 하는데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면 안 되니 직접 주려고 무비자 입국이 되는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체포됐다고 하죠. 그리고 밝혀진 이 중국인의 신분은 중국 군인 현역 군인이었다고 하죠. 참, 정말 이 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나마 정말 모범 케이스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이죠.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중국인 스파이 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과 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냐? 한국에는 중국 간첩이 없다고 말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국가보안시설 중 1급에 해당하는 정부 세종청사, 제주국제공항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서초구 국정원 등을 드론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인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 핸드폰에서 공통적으로 중국 공안 연락처가 나왔다고도 하죠. 일부는 유학생이나 여행객 신분이고 또 일부는 아예 인천공항에 내린 직후 택시를 타고 바로 기밀시설로 향해 드론을 띄울 정도로 목적도 분명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회사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사용할 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현행법상 중국이 적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모두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만 받은 채 석방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스파이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자 중국 사람들의 국내 간첩 활동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자기들 공안을 파견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조사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군사시설이나 미군 기지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닌 심각한 상황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부산항을 찾은 미군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사진을 찍기 위해 몰래 드론을 띄웠다가 체포된 30에서 40대 중국인 유학생 무리의 휴대폰에서는 자신의 변명에 완전히 대치되는 증거들이 가득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파견공안과 중국 현지공안 연락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중국인이 경찰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유니폼을 지급받고 심지어 공수처에 접근해 찍은 내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한국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중국인 경찰이 드나들면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다면 이는 반드시 공수처와 경찰이 해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바로 며칠 전 경찰대학에 교환 프로그램으로 와 있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 몇 개를 올립니다.
한국 경찰복과 경찰모가 종류별로 진열돼 있는 개인 사물함이 보이고 공수처 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의미심장한 사진까지 게재됐는데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 갖가지 협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교류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짝퉁 천국,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한국에서 경찰대기라는 검색어를 통해 나오는 사진을 보면 정말 경악할 정도로 우리 유니폼을 베껴 제작한 유니폼이 너무나 쉽게 구해진다는 점이었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특정하기 쉽게 드러나면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밀하게 일반인의 탈을 쓰고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공작 활동으로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뿐인가요?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 무리가 알고 보니 다른 군사시설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 사법체계에서 체포해 조사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조사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했죠. 30대와 40대로 이뤄진 부산 지역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3명은 부산 남구 인근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서 정박 중인 미국 핵 항모인 루즈벨트호를 약 5분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우리 순찰조 군인들에게 체포됐는데요. 이날은 우리 대통령이 배에 승함에 시찰하고 군인들을 만나보는 행사가 있었던 중요한 날이기도 했죠.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지만 이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니 기상천외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항공모함과 추가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이 쏟아져 나왔고 중국 공안 연락처도 함께 나온 겁니다. 정말 쇼킹하죠? 이들은 출국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자칭 유학생 무리는 최소 2년간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번 이상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국 공안과의 연관성까지 드러난 건데요. 이들에 대해 중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에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법 98조인 현행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기 때문에 현행법대로라면 북한을 뺀 어느 나라에 국가 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간첩죄만 적용된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툭하면 우리에게 대국은 소국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바보로 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건강보험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한국의 아파트와 부동산들을 사들이는 왕서방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북한만 주적이 아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중국인들은 국제적인 매너나 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를 존중할 생각도 없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이런 간첩들과 우리 기술을 팔아넘기는 매국노들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수준의 강한 법률을 만들어 제대로 항의해야겠다는 생각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도 국취재수첩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